찬입니다. 여러분 만나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회도 좀 혼란스럽고 또 평일이고 그런데 많이 와주셔서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들 오늘 모임은 청년 여러분과 비청년분들이 모여서 동반 성장에 관해서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고자 오늘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열띤 토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혹시 동반 성장에 대해서 별로 친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동반 성장이 언제 어떻게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었나 그걸 한번 설명을 하고 또 동반 성장이 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부에서 일하던 2010년 봄에 어떤 중견 기업인이 총리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이사 나는 뒤에 갑자기 이민 가겠다고 그러는데요. 그 당시 매출이 한 7천억, 8천억 하던 사람이고 지금은 1조 정도 매출 올리는 사람인데 이민 가겠다고 그래서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해도 너무해서 그렇다. 뭐를 너무합니까? 그랬더니 후려치기를 너무해서 못 견디겠다. 그래서 당황했어요. 그렇지만 평소에 그 협력 대기업이 잘해준다면서요. 그랬더니 IMF 이후로는 뭐 전혀 후려치기가 너무 심해져서 못 참겠고 자기 이민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청와대에 가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중견기업인이 이민 가겠다고 그러니 중소기업인은 오죽하겠습니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 파탄 날까봐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땅만 몰라도 아주 정말 경청하는 분이에요. 경청을 한 다음에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긴 남의 말은 1시간, 2시간, 3시간 다 경청하는 분인데 저는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무 소식이 없어서 의미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들었더니 당시 홍보수석 하던 이동관 씨한테 여론을 한번 청취해보라고 했던 모양이고 이동관 수석이 총리 말이 맞습니다 해갖고 그해 9월 말에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기로 결의하고 그해 11월 13일인가 동반성장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됐습니다. 저보고 초대위원장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대학 졸업한 이후 처음으로 여기서 놀아서 참 좋습니다. 보통입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발제해놓고 못하면 어떡하냐고 할 수 없이 초대위원장을 제가 맡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제가 세종시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부결이 돼서 놀고 있던 때죠. 근데 첫날부터 아주 암초가 있었습니다. 첫날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 대표 9명, 중소기업 대표 9명, 공익 대표 6명 해서 24명 위원하고 위원장 25이 하는 건데 어떤 대기업 대표가 갑자기 10분도 안 돼서 손을 들더니 이 동반성장위원회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다. 당황했어요. 제 어머니가 어릴 때 저보고 법업소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법 공부하지 말란 말로 안 듣고 법 공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그날 저녁에 그 법적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대한민국 어느 법전인가 동반성장위원회라는 용어가 있어야 법적 근거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날부터 1년 동안 제가 로비를 했습니다. 로비하기 위해서 나쁜 말을 듣지 마시고요. 주일대사 하던 강창일 의원, 또 최근에 강서구에 계시던 김성태 의원, 그 다음에 지금 충북지사는 김영환 의원 이런 분들한테 밥 여러 번 샀어요. 밥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해 2011년 가을인가 상생협력법에다가 동반성장 지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데 이렇게 돼서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내가 그 후로도 이 대통령은 정말 좋은 뜻에서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해 2009년
제가 2009년 9월부터 총리를 했는데 8월에 대통령 경축사에서 우리 사회를 이제 앞으로 좀 동반성장 사회 비슷한 걸 만들겠다고 약속을 해서 저를 데려갔던 거거든요. 하여튼 제가 그 법안이 부결돼서 그만뒀을 때인데 대통령은 좋은 뜻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와주기는커녕 견제해갖고 제가 1년 반만 하고 관뒀어요. 1년 반만 하고 관두고 나서 또 놀고 있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 생각이 어떤 때냐면 제 어릴 때인데 제 어릴 때 저는 집이 좀 어려워서 중학교 안 가고 취직할 생각이었는데 그거를 안 우리 친구 아버지 어머니가 너 공부 잘한다면서 중학교 가야지 중학교 좋은 중학교 붙으면 입학금 대줄게 해갖고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중학교 시험 보고 붙었더니 그분들이 저를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라고 아시죠? 3.1운동 33일 민족대표이랑 한 분 더 하는 34일 대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저를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와주고 또 성경 기도 등을 통해서 제 인격 형성에 크게 도움을 주신 분인데 대학 갈 때 어느 과 가면 좋겠냐 그랬더니 말할 것도 없이 국력신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과 가야 된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성장은 잘 됐는데 벌써 제가 이제 66학번입니다. 벌써 소득 분배가 참 악화됐으나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또는 배려가 이렇게 없는 게 참 안타깝다. 근데 이런 상황은 앞으로 30년, 40년, 50년 후에도 계속될지도 모르니 너는 국력신장에 직접 도움이 되는 학과 동시에 각종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가르쳐준 학과 가서 제가 경제학과 다니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총리실에서 어떤 손님을 맞은 다음에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었는데 하여튼 1년만 만에 그만두고 놀다 보니까 스코필드 박사 생각이 나서 창피해서 미안한지 창피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다시 만들었어요. 동반성장위원회 하고는 완전히 독립적인 동반성장 연구소를 만들어서 지금 12년 동안 해왔고 또 뭐 활동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매달 포럼을 해서 지금 107번 되나 포럼했고 또 젊은이들을 상대로 에세이 콘테스트, 동반성장 에세이 콘테스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에러를 호소하는 중소기업분들한테 정보 있는 분들 소개도 해주고 또 뭐 그런 상황을 또 신문에 폭로도 해주고 대신 이런 저는 일 많이 했습니다만 그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우리가 좀 덜 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는 제 능력이고 또 하나 더 보태서 말씀드리자면 그 동반성장 포럼에 오시는 분들 뭐 회원제도 아닙니다. 오시면 다 그날 회원인 건데 그분들이 연세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좀 더 젊은 분들 좀 모시면 어떻게 해야 하고 우리 동반성장연구소의 이사 맡고 있는 이다연 씨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혼자서 이거 다 한 겁니다. 우리 등에 쳐다만 보고 이다연 씨가 와보니까 너무 화려하게 꾸민 것 같기도 하고 잘 꾸민 것 같기도 한데 잘 만든 것 같죠? 예. 우리들이 행하는 토론의 내용에 따라서 진짜 잘 만들었는지 아닌지 알게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만 할 말씀은 굉장히 많이 있으나 이따 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 말씀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다음에